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날 즈음한 2010년도에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분쟁이 생겼죠. 뭐죠? 그거 혹시 애플, 삼성 맞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세기의 특허 분쟁. 왜 삼성과 애플폰은 네모나냐? 그리고 끝이 라운드가 되어 있느냐? 네. 밑에 버튼이 똑같이 하나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하나하나 짚어냈더라고요. 그러니 삼성 입장에서는 천지개벽할 일을 당한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네. 특허 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요. 사람과 전쟁이 아니고 예, 특허 전쟁이에요. 흥미진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키워드만큼 또 한 가지 불거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네.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미국이라는 전 세계 최강의 국가는 자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특허를 통해서 자신들의 밸류를 다시 돌려받기 위한 여러 가지 분쟁을 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제 위기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때 네. 세워 올린 게 그렇죠. 특허다. 특허죠.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아마 일본 기업의 전 세계적인 위상이라는 건 어마어마했었죠. 1등부터 10등은 무조건 들어갔죠. 맞습니다. 네, 미국은 일본의 대일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요. 자국 경제는 점점 침체되고요. 그때 미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갔던 게 특허 분쟁이에요. 대표적으로 1983년도부터 IBM은요 후지츠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내적으로 아니면 국제사회적으로 일본이 우리 기술을 빼앗아간 국가라는 바람몰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80년대 초중반 하다가 이제 8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특허 분쟁을 야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아주 법리적으로 명쾌하지 않을 때는 그런 기술적인 분쟁을 바탕으로 아예 관세를 때려버려요. 대표적인 관세가 86년도에 있었던 미일 반도체 협정인데요. 공산품에 부과됐던 관세 중에선 제가 아는 사례에서는 이렇게 높은 게 있었나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당시 미국이 일본 반도체에 부과한 관세율 몇 %일 것 같으세요? 많아봐야 뭐 한 3, 40% 안 되겠어요? 많으면. 세상에 100% 부과했어요. 100%? 2배? 최강 국가로 발돋움하고 그 산업의 씨앗이라고 하는 반도체에서도 가장 초인류 기업들이 즐겼던 일본을 그러한 방식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반도체의 뒷자리를 누가 차지했겠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그 틈을 맞아요. 미국한테 고맙다 해야 되나? 이거 참 어찌돼? 198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무역법 301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역에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받았을 때는 상대방 국가에도 어느 정도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그 무역법 301조가 그 앞에 무역법이 빡 빠지고 슈퍼 301조라는 걸로 명시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정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된 거죠. 특허 분쟁이 또 한 번 미국 발로 야기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불리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죠. 그 당시 미국 내에서 부도가 난 은행이 5,000개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경제가 얼마나 파탄 지경까지 이르는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미국은 이렇게 자신들이 경제도 어려워졌고 국공채 찍어내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출혈 경영을 했던 그 상황을 벌충하기 위해서 또 들고 나온 게 또 특허예요. 특허의 여러 법률들 중에서 가장 유연하게 해석되는 범주가 디자인은 A하고 AA-를 이게 명확하게 침범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날 즈음한 2010년도에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분쟁이 생겼죠. 뭐죠? 그거 혹시 애플, 삼성 맞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세기의 특허 분쟁.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의 외향에 대한 지식재산 권한을 지칭하는 어떤 용어인데요. 제품의 외향에 크기나 색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우리가 코카콜라 병 있죠. 네네네. 코카콜라 병은 멀리서만 봐도 저거 콜라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 바로 이렇게 외관상 이것은 특정 회사의 물건이다 아니면 특정 제품이다라고 아이덴티파이가 분명히 시된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유사한 외관으로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오인되도록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드레스를 통해서
통해서 특정 회사의 외관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병 모양 가운데다가 조금 잘록하게 하고 회오리 모양 비슷하게 다 해버리는 걸 무조건 콜라병이라고 해버리면 전 세계에서 병 새로 만들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걸 코카콜라 병이라고 따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될지도 애매모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이런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돼 왔고 완곡되게 해석돼 왔던 게 사실이에요. 왜 삼성과 애플폰은 네모나냐? 그리고 끝이 라운드가 되어 있느냐? 네. 밑에 버튼이 똑같이 하나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하나하나 집어냈더라고요. 그러니 삼성 입장에서는 천지개벽할 일을 당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일정 부분 합의를 본 거죠. 배상금을 좀 일정 부분 주고요. 합의를 보는 걸로 일단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게 이제 화두예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식 재산의 분쟁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게 또 화두로 나타날지 매우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언을 한번 해주시죠. 코로나19 이후에 본격화될 바로 특허 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요. 가장 강화될 분야 중에 하나가 데이터와 관련된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화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플랫폼 기능을 하는 기업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해외 출장 갔었을 때 구글 지도가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그걸 의존하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자국을 벗어났었을 때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구글은 전부 다 실시간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라는 것도 어떤 회사는요 전혀 내가 그걸 가공할 인풋을 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일부 쉐어했기 때문에 쉐어해서 네가 뭔가 독특한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면 그러면 그게 내 거에 기반한 거 아니냐. 나누자. 이런 소리를 가장 많이 주장할 수 있는 회사들 전부 다 미국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문화 컨텐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 이 문화 컨텐츠와 관련된 DB는 사실은 지금 이거를 저는 좀 나쁘게 해석합니다.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고 있다. 네,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유튜버들 중에서도 자신의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세계적인 슈퍼스타라든가 팝스타 아니면 영화 배우들을 중간중간에 뭐 사진을 껴넣는다든가 합성한다든가 그거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 다 사실 초상권 침해잖아요. 예. 이걸 딱 들고 내는 순간 아유, 이 피해 규모를 어떻게 또 감당할지 이런 걱정도 듭니다. 제 걱정이 정말 전 걱정이었길 바라고요. 하지만 점점 이 걱정을 제가 더 수면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는 이유가 최근 미국 경제 때문이에요. 최근에 실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또 이렇게 훅 또 질문이 들어오시네. 3,500만 명 정도 돼요. 이만큼의 실업자가 생겼다는 건 경제적으로 정말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걸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아마 미국이란 나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그동안 항상 지켜만 봐왔거나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이제 과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 미국의 검은 그림자가 네. 다가오고 있다.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져 왔다라는 게 역사적인 추세입니다. 특허라는 제도가 있었었고요. 그거를 다시 독일이 특허보다 조금 완화된 누군가의 창작물도 보호하자라고 해서 실용신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누군가가 새로이 완전히 창작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뭔가 과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진화 발전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또 이제 앞으로 예견되는 것이 단순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 저장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국가 경제의 가치를 지키는 거의 유일무이한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코로나19도 대비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게 바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구나를 아마 자연스럽게 아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또 앞으로 더 재미나는 얘기 또 뭐 화제거리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또 4시의 특허청에 또 찾아와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명지대학교의 박정호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